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AI 기술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AI 코딩 도구 쓰시면서 이 기능은 좋은데 내가 쓰는 다른 모델이랑 같이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좀 아쉬웠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할 클로우드 브릿지가 바로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지도 모릅니다. 네, 이번 탐구의 주인공은 클로드 브릿지라는 녀석인데요. 이건 배들로직 켈미라는 좀 더 큰 프로젝트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엔트로픽사의 클로드 코드라는 거 있잖아요. 스스로 코드를 짜고 검토하는 아주 똑똑한 에이전트형 코딩 도구죠. 이걸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다른 회사 LLM들하고 연결해주는 말 그대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 앞에는 이 클로드 브릿지와 렛미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분석 보고서 일부가 놓여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클로드 브릿지가 정확히 뭐고 또 왜 중요하며 이 빠르게 변하는 AI 개발 세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클로드 브릿지가 뭔지부터 짚어보죠. 아까 말씀드린 배들로직 헬미라는 그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큰 코드 저장소, 모노레프라고 하죠. 그 안에 있는 핵심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주 역할은 클라우드 코드가 보내는 API 요청을 중간에서 딱 가로채서 그걸 다른 LLM이 알아듣도록 바꿔주는 뭐랄까 일종의 번역계층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덕분에 원래는 엔트로픽 모델만 쓰도록 되어 있는 클라우드 코드가 있잖아요. 이게 오픈 AI, 구글 제미나이, 심지어 아마존 베드록이나 구글 벌텍스 AI 같은 다양한 LLM 제공자들하고도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클로드 브리지가 혼자 딱 떨어진 게 아니라 렛미 프로젝트라는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점이에요. 렛미 프로젝트의 목표 자체가 여러 AI 도구나 워크플로우, 특히 스스로 작업하는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좀 더 쉽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 다양한 LLM과 소통하는 핵심 라이브러리나 터미널에서 쓰는 UI 프레임워크 같은 그런 기반 기술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클로드 브리지는 이런 렛미에 어떤 LLM이든 쓸 수 있게 하자는 철학을 그 클로드 코드라는 구체적인 도구에 적용한 예시인 셈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특정 회사 기술에 묶이지 않고 훨씬 유연하게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서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와, 그렇군요. 개발자에게 그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게 핵심이네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그건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클로드 브리지는 똑똑한 중간 통역사 혹은 뭐랄까 관문, 프록시 서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로드 코드가 원래 안녕 엔스로픽 하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잖아요. 이걸 클로드 브리지가 중간에서 딱 잡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오픈 AI랑 얘기하고 싶어 라고 미리 설정을 해뒀다면 그 메시지를 헬로 오픈 AI 이렇게 오픈 AI가 알아듣는 말로 바꿔서 전달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오픈 AI가 답장을 보내오면 그걸 다시 받아서 엔트로픽이야 하는 것처럼 원래 엔트로픽 형식으로 싹 바꿔서 클로드 코드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는 자기가 계속 엔트로픽이랑만 얘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요. 설정한 그 환경 변수 파일 같은 곳에 오픈 AI API 키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요. 또 클라우드의 하이크 모델 대신 오픈 AI의 GPT-4 미니를 써줘. 이런 식으로 모델 매핑도 지정해주면 되고요. 네, 호스트님 설명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 통역사 역할 덕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생기는데요. 첫째, 개발자들이 실제로 좀 골치 아파하는 문제, 그러니까 서로 다른 LLM 서비스끼리 말이 잘 안 통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줍니다. 이건 정말 실용적이죠? 둘째,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LLM 추상화 계층이라는 기술 트렌드의 아주 현실적인 사례예요. LLM을 마치 표준 부품처럼 쉽게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이게 의미가 커요. 예를 들어 어떤 작업에는 비용이 저렴한 모델이 좋고 또 다른 작업에는 성능이 아주 뛰어난 모델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클라우드 브릿지가 있으면 클라우드 코드의 편리한 기능들을 스스로 코드 짜고 검토하고 버그 잡는 이런 기능은 그대로 쓰면서요. 작업 내용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LLM을 그야말로 골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비용이나 성능 면에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한 사용자는 클라우드 코드가 다른 도구보다 훨씬 낮고 저렴하다고 평했는데 이런 브릿지를 쓰면 그 비용 효율성을 더 극대화할 수도 있겠죠. GitHub 연동 같은 강력한 기능들을 다양한 LLM과 조합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장점입니다. 와, 듣기에는 정말 유용한데요. 근데 혹시 이렇게 중간 다리를 한번 거치면서 응답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호환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중간 단계를 거치니까 약간의 지연 시간, 레이턴시라고 하죠. 그게 추가될 수는 있어요. 당연히요. 하지만 클로드 브릿지 개발 내용을 보면 성능 개선 작업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환 로직을 별도 모듈로 분리하는 리팩토링 같은 것들이죠. 호환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르게 발견되고 또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커뮤니티에 힘이 있군요. 네, 실제로 최근 개발 내역을 보면 버그 수정이나 안정성 개선 작업이 꽤 활발해요. 심지어 통신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트레이스 모드 같은 기능도 추가되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니 좀 안심이 되네요. 재밌는 건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런 기능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증거겠죠. 그렇죠. 필요하니까 나오는 거겠죠. 클로드 브릿지만의 특징이라면 역시 타입스크립트 기반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레미 생태계 안에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슬슬 정리해 볼까요? 클로드 브릿지는 레미 프로젝트 생태계 안에서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클로드 코드 사용자들이 엔트로픽 모델뿐만 아니라 오픈 AI, 구글 등 다양한 LLM을 훨씬 더 유연하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죠. 이건 특정 기술에 묶이지 않고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AI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LLM 기술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정말 빠르죠. 이런 상황에서 클로드 브릿지 같은 다리나 추상화 계층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중요해질까요? 이런 기술들이 미래의 AI 애플리케이션들이 변화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돕고 또 특정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그런 혁신을 촉진하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